김동영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당대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대표가 되신 후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전국을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계신데요. 좀 힘들진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민생이 곧 정치고요. 예. 현장에 왜 가느냐 이렇게 물어도 있습니다만 현장과 떨어진 답은 답이 아니지요. 그리고 여의도에는 전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까지 우리 정치의 모습은 곧 권력 다툼이거든요. 싸움하지 말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요구라고 한다면 바로 나의 삶과 무관한 권력 투쟁 이것에 대한 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이 곧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대표님의 현장 행보를 두고 좌클릭 아니냐, 또 중도개혁을 표방하는 민주평화당 노선과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현장의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군산 일자리 참사가 좌겠습니까? 우겠습니까? 어제 인천 남동공단의 인명 참사가 좌겠습니까? 우겠습니까? 예. 민생의 좌우가 없지요. 네. 어제 군산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셨는데 공장이 폐쇄된 지 석 달째입니다. 직접 보시니까 예. 군산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재앙이죠. 참사고요. 군산은 대기업이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대조선소고 하나는 GM자동차인데 작년에 조선소가 문 닫고 네. 이 직접 고용만 5,000명이 실직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GM자동차가 올해 이제 문을 닫았어요. 네. 또 직접 고용이 2,000명 모두 실업자가 되고 거기에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인구 30만 도시에 3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된 거거든요. 이런 도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공장이 두 개가 문 닫았단 말이죠. 그리고 시민의 10%가 실업자가 됐는데, 추가 실업자가 됐는데, 이건 인재거든요, 인재. 불가항력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건 관심과 집중인데, 정부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 방문 군산에 와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일자리 비상입니다만 가장 일자리 3사로 고통받는 현장이 군산이거든요. 불 꺼진 군산, 점포정리, 임대문이 상가는 전부 유령도시처럼 돼 있어요.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어요. 예, 이런 군산을 보듬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일자리의 참사 현장인 군산에 꼭 와봐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산업 위기 지역인 부평과 창원 GM 공장은 살아났는데 군산 GM만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군산만 회생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십니까? 예, GM 본사의 결정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부평과 창원을 살리기 위해서 8천억의 정부 지원이 쏟아졌거든요. 예. 그러면 군산을 살리기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병행했어야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올 연초에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을 때 GM이 그때 이제 정부가 저희 민주평화당이 이제 요청하고 또 군산 시민들도 요청해서 정부가 산업 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은 했어요. 그랬어요. 네.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울산, 창원, 거제, 통영 5군데를 추가 지정해서 사실상 물타기가 돼버린 거거든요. 지금 일자리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지만 그중에 공장이 2개 있는데 공장이 2개 문 닫고 지역 경제가 붕괴돼버린 그 지역 문제를 저는 비상하게 특별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하여튼 군산을 직접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대통령이 움직여야 대통령이 현장에 가시면 관료들도 비상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금방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통상적인 대응으로는 일자리 추경을 지난번에 3조 원 계상했는데 그중에 1,000억이 이제 전라북도에 배정됐어요. 30분지
일이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나마 아직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아우성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군산의 경제회생을 위해서 어떤 방안 내놔야 한다고 보십니까? 거긴 지금 한국에서는 최현대식, 그러니까 생산 라인이 다른 자동차 공장은 한 라인인데 여기는 차량 2대가 지나가는 멀티 라인이 깔려 있고요. 최신식 시설이에요. 50만 평의 거대한 도시에 지금 자동차 공장이 놀고 있어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 전기차 또는 수소차 또는 자율주행차 이런 전진기기가 필요한데요. 그와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전략 거점으로 육성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대기업의 이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죠. 삼성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의 특단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산 경제 회생은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 방문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후에는 또 인천 남동공단 화재 현장에 가셨습니다. 현장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34살 혜성 씨 어머니가 제 어깨를 붙잡고 이 통곡을 하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착한 아들인데 장가도 못 보냈고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환하게 웃고 나갔던 아들이 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면서 이제 가슴을 뜯으셨는데 정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는 것인지 기억에 선명한 제천 참사 또 연초에 밀양 참사 많았어요. 무려 46명이나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어르신들이고 사회적 약자들이시죠. 인천 참사도 역시 또 어려운 노동자들이 또 9분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여기에 정부가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정부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밀양 참사, 제천 참사 후에 이제 더 이상 안전사고로 국민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건 말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영국과 카나다에서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어요. 2003년에 카나다가, 2008년에 영국이. 산업재해가 사망자가 직접적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국보다 산재 사망자가 10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많아요. 하루에 5명씩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를 하거나 폭발사고거나 화재 사고거나 갖가지 산재 사고로 매일 5명씩 돌아가셔요. 1년에 1,800명. 군대로 말하면 일개 연대 병력이 손실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앞장서야 되고요. 영국처럼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서 안전에 대해서 투자하도록 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생명을 우주처럼 귀하게 대접하도록 이제는 돈 하는 시대에서 이제 사람의 생명이 귀한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무고한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에 이마트에서 4명이 주식단 사고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거꾸로서 100만 원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100만 원 벌금이요. 4분의 목숨. 이런 법제도 가지고는 계속 되풀이해서 산재 사망 전 세계 1등이라는 오명을 거실 수가 없습니다. 기업살인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법 제정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이게 진척이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정말로 가능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각 당의 지도 체제가 다 정돈이 되면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대표자 회동을 갖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런 자리에서 저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기업살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법률은 있어요.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정부가 앞장서고 이건 국회가 뒷받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업들의 그런 걱정과 반발이 크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돈에서 생명으로
가치를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대표님의 행보에 대해서 뭐 좌클릭이라는 말이 나온다 앞에서 뭐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지금 우클릭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등 각종 규제 개혁 놓고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그러면 예. 촛불혁명이 요구한 생생하시잖아요. 2천만 명이 외쳤던 구호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재벌 개혁입니다. 검찰 예. 개혁입니다. 네. 그리고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연 박근혜 이명박 정부처럼 그런 식으로 우클릭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근본적인 해법은 사실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9988에 있잖아요. 예. 중소기업을 일컫는 건데 숫자는 99%고 일자리 숫자는 88%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중소기업이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네. 그 배경에 재벌 대기업의 친족 가족의 싹쓸이가 있습니다.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거래 단절, 일감 몰아주기 싹쓸이. 예. 이런 싹쓸이 경제 속에서 중소기업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의 힘의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네. 중소기업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소신, 개혁 의지가 실종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요즘 고용 상황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데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이냐, 보수 정권의 책임 때문이냐 의견이 갈립니다. 대표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원인이 큽니다. 지난 10년 동안 산업구조, 재벌 중심 경제 체제 속에서 구조거든요. 양극화 불평등 심해진 속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른바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 세 바퀴를 제시했습니다만 지금 이 두 바퀴가 공회전하는 거거든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이 세 바퀴를 돌려야 하고 더 심각한 것은 경제는 하나의 팀, 원팀으로 가야 할 텐데 투팀으로 보이거든요. 생각이 다른. 그리고 특히 이 바깥으로 말하자면 엇박자를 바깥으로 표출하는 경제사령탑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경제는 70%가 심리입니다. 심리. 그런데 정부 내에서 사령탑에 엇박자가 나오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이 성과가 안 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세 바퀴가 골고루 굴러가야죠. 공정경제는 결국 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공정한 경제 체제로 재벌 개혁을 중심으로 한. 그런데 이것은 제도를 바꾸는 건데요. 지난 1년 반 동안 제도가 바뀐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회전한다는 거고요. 혁신성장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만 이건 역시 저는 대통령께서 좀 칼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 일례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20년 전에 등장하셨을 때 IT 코리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걸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하면서 5년 동안 2조 6천억 인프라 망 까는데 투자하고 IT 코리아의 비전을 제시하고 5년 이 김대중 정부 지내고 나서는 정말 인터넷 강국 IT 코리아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 IT 분야, DT 바이오 분야, CT 컬처, 문화 기술 분야, 에너지, 또 하나의 ET, 환경기술, 나노, NT, 우주항공, ST 이런 분야의 산업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혁신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포기했습니다. 특검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민주평화당 예고된 결과라는 논평 내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는 역량의 한계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치권의 경쟁 도구로 변질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본색원해야